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죠. 시댁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이번에도 명절 준비 좀 일찍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년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명절 당일날 편하게 출발하지만 저는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대청소부터 시작해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고 손님 접대용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이번에도 추석 이틀 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중간중간 과일도 깎아주시고 음료수도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생한다, 며느리.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고요. 드디어 추석 당일 남편이 여유롭게 도착했습니다. 왔어? 차 막히더라. 힘들었지. 힘들었냐고요?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제사 지내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내내 남편은 거실에서 형님들이랑 화투를 쳤죠.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이리 와봐.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셨죠. 고생했어. 이번에도 수고비야.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매년 주시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꼭 받아.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남편이 눈치를 챘습니다. 뭐야, 그거? 어머니께서 주신 수고비 얼마? 100만 원.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 돈 말이야. 응? 우리 반반 나눠 갖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돈! 우리 집에서 받았으니까 반반 나눠 갖는 거지. 50씩.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준 건데 왜 너 혼자 다 가져?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건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거야. 무슨 일? 명절 음식 만든 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거슬렸습니다. 명절 음식만 만든 게 아니야.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고. 그래봤자 집안일이잖아.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너는 뭐 했는데? 나는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틀 동안 시댁에도 안 오고 집에서 TV만 본 거야? 어쨌든 우리 집에서 준 돈인데 나도 받을 권리 있어. 너는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야, 내가 그 집 아들인데 당연히 권리 있지.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죠. 50만 원만 달라니까 왜 이렇게 난리야. 차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사위도 왔고. 장모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죠. 너희 올 거 알고 미리 다 해놨어. 그냥 편하게 먹기만 해. 저를 챙겨주시는 엄마가 너무 고마웠죠. 남편은 먹기만 했죠. 식사 후에도 남편은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위, 과일 먹게나?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 시댁에서 명절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고생한 거 아시나 보네. 네, 그런데 말이죠. 그걸 와이프 혼자 100만 원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모님께서도 저한테 같은 금액으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100만 원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원했습니다. 왜? 우리 둘 다 명절에 고생했잖아. 너는 어디서 고생했는데? 소파에 누워만 있었잖아. 나도 차 몰고 왔다 갔다 했어. 그것도 고생이지. 엄마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셨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네, 100만 원이요. 우리 딸이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알죠. 그래서 돈 받았잖아요. 자네는 뭘 했는데? 저는 아들이고 사위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기가 막히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나가자. 왜?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지금 당장 나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창피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폭발했죠. 야, 너 미쳤어? 장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시댁에서 받았으면 친정에서도 받는 게 공평하잖아. 공평? 너는 일도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해? 나도 명절에 시간 쓴 건 똑같아. 시간 쓴 거랑 일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똑같아. 명절에 가족 만나는 게 다 힘든 거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네가 오늘 한 행동 보면서 확신했어. 진정해.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뭔데? 네가 한 행동에 더 너무한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친정 어머니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이 그랬구나. 미안하다, 며느리.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노려보셨죠. 이 자식아, 네가 사돈댁에 가서 그렇게 했어? 아버지, 저는 그냥은 무슨 장모님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공평? 너 사돈댁에서 뭐 했어? 남편이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죠.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아들 버릇 없이 키운 게 우리 잘못이야. 앞으로 내가 아들 혼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을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설날에는 네가 우리 집 와서 일 다 해. 네? 그럼 우리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엄마, 그건 왜? 며느리는 매년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가 그렇게 말한 거 우리 친정을 무시한 거야? 알아.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시댁 일은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미루면서 친정은 무시하던 태도들, 모든 게 이번 일로 드러난 겁니다. 나는 아직도 이혼 생각 중이야. 생각할 시간 좀 줘. 남편은 지금도 제 옆에서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남편은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과연 용서를 해줘도 될까요?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